사랑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성장현 구청장님과 함께 구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촌 1동, 이촌 2동 한강노동지역구 자유한국당 고진숙 의원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통해 용산역에서 원효로 방면 보도 정비, 신용산 초등학교 버스 정류장 도착 안내 시스템 설치 및 이촌역 4번 출구의 엘리베이터 설치 계획 등 많은 주민 불편 사항이 해소되기도 하고 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구정 질문은 총 5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 관련 국토부 용산구의 계획. 둘째, 용산구의 우리 동네 키움센터 설치 계획. 셋째, 2018년 6월 발생한 용산 5구역 상가 건물 붕괴 사고 사후 처리 현황. 넷째, 문화 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용산구민 서비스 개선 방안. 다섯째, 용산 구립장애인 보호작업장 및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수탁법인 선정 관련 질문입니다.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 관련 국토부 용산구의 계획. 신분당선은 현재 신사에서 강남까지 1단계 구간은 2022년 완성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으며 용산구를 경유하는 2단계 구간인 신사에서 용산까지는 2019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미군부대 이전 후 소유권 반환, 부지 내 토지 오염도 조사와 제거를 위한 이행 절차 등 지하철 건설을 위한 부지 사용에 많은 선결 문제가 있으며 국방부와 미군부대 부지 사용을 위한 협의가 가능한 시점이 되면 용산구와 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 추진위원회 위원장 외 22,000명이 2012년 3월 30일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께 보낸 탄원서에 의하면 신분당선이 국립중앙박물관역이 아닌 반드시 이촌역을 경유해야 하는 이유로 다음의 3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용산공원의 생태환경 지키기입니다. 서울 중심에 위치해 있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 부지인 국가상징공원의 중앙 부분에 지하철역을 건설하는 것은 세계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며 용산공원의 본래 존재 이유로부터도 멀어져가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둘째, 공익성 및 경제사회적 효용성 제고 면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정 소수 이용객의 특정 시간 사용만을 위해 국립박물관역을 설치한다는 것은 공익성이 결여되며 효용성 면에서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촌역 경유 시에 한강 접근선이 보다 용이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편리함을 줄 것이라는 겁니다. 셋째,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 증대로 박물관 이용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하철 4호선, 경의중앙선, 서빙고로를 다니는 버스 등과의 환승이 편리한 이촌역이 신분당선역으로 최적이며 이촌역에서 박물관까지는 이미 지하보도에 무빙워크가 설치되어 있어 박물관 이용에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주민들은 2014년 3월 신분당선의 이촌역 경유를 위한 탄원서 2034명 서명을 국토교통부에 재차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 문제는 이촌 1동, 2동, 한강노동 거주 주민은 물론 이촌역을 이용하는 환승시민 모두의 관심사항입니다.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이미 지난 2014년 10월에 이미 구정질문을 했으며 2017년 10월에도 지속적으로 질문하였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제 미군 부대도 많이 이전하였고 국토부에서 구와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3번째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용산구에서는 정부 해당 부처와의 긴밀한 사전 협의를 통해 신분당선이 반드시 이촌역을 경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 관련 국토부 용산구의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2. 용산구의 우리 동네 키움센터 설치 계획.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돌봄 교사와 관리자가 상주하면서 방과 후나 방학, 휴일 등의 돌봄은 물론
간식과 교육, 놀이, 문화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서울시의 행정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의 지역 아동센터가 저소득 가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라면 이와는 달리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시범 사업을 하여 도봉, 노원, 성북 그리고 마포에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교육비나 간식비 등 실비를 받는 곳도 있지만 성북의 경우 초등학교 주변에 위치하여 있고 무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돌봄센터에서는 아이들의 생활, 놀이, 숙제, 독서 지도, 간식 제공 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온 마을이 함께 돌보는 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책임 보육 시대를 열어가고자 시교육청, 자치구, 지역사회와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4곳인 이 돌봄센터를 2019년 올해는 91곳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운영시간도 등하교 시간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비용 면에서도 서울시가 설치비와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게 계획하에 시 예산 137억을 편성하고 보건복지부의 추가 지원 예산을 보태 12대 국비 비율을 70대 30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가진 서울시 제도가 있는데 용산구에서는 이런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1차 지원에서 노원구는 6개소, 2차 지원에서 성동구는 5개소, 송파구는 4개소를 이미 신청하였습니다. 용산구에서는 각 동마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는 해보셨나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맞벌이 부모들은 방과 후 어린이들에 대한 걱정으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교 후 아이들을 돌봐줄 마땅한 곳이 없어 전전긍긍하고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이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신생아 출생수는 32만여 명대이며 합계 출산율은 0.98명의 초저출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걱정하면서도 정작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더 필요한 성장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인색하지는 않은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 나은 교육, 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자치구로 이주하는 주민들도 있다는 일부 학부모님들의 말씀에 미래도시 용산의 미래를 걱정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장래를 위하여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 용산구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8년 서울시의 지자체 온종일 돌봄 4개년 추진 계획에 대해 용산구가 제출한 년 1개소 설치 계획은 어떤 근거로 조사를 하고 제시하였습니까? 둘째, 아이돌봄 키움센터 지원을 원하는 각 동별, 각 학교별 수요 조사 현황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만약 기수요 조사한 것이 없다면 앞으로 수요 조사할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시 올해 3차 심사 일정은 2019년 3월 1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심사 공문에 재심사 혹은 신규 심사 신청을 희망하는 자치구는 기한 내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촌 이동을 비롯한 각동 학부모님들께서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추가 신청이 가능한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8년 6월 발생한 용산 5구역 상가 건물 붕괴 사고 사후 처리 현황.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안타깝게도 2018년 6월 3일 오후 12시경 용산구의 국제빌딩 주변 제5구역 4층 상가 건물이 붕괴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지방선거 후보자 신분이었던 서울시장을 비롯 구청장 후보였던 성 부청장님께서도 현장에 오셨던 것을 구의원 후보자였던 본 의원도 사고 현장에 가서 보았습니다. 정말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었고 다행히도 그 현장 건물 1층 식당들은 평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라 자칫 인명피해가 커질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여러 매스컴에서 전문가들은 아무리 오래된 건물이더라도 발파나 지하 땅 파기 등
외적인 영향 없이는 무너질 수 없다는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주변에서 토목공사하고 연결된 경우 그게 원인으로 보는 게 합당한 추정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근처 건물들의 주인들은 당시 주변 사구역 공사 현장에서 발파가 심했고 진동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신축 공사장하고 건물 사이 도로에는 공사하는 면을 따라 균열이 쫙 가 있었는데 지질이나 지형 주변 건물에 맞는 토목공사를 조심히 했어야 한다는 견해도 피력되고 있습니다. 사고 나기 한 달여 전 세입자의 건물 이상 징후 및 붕괴 위험 신고에 대해 서울시와 구청에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붕괴 사고 후 구청에서 사구역 시행사에 공사 중지 요청 협조 공문을 발송했으나 공사는 계속되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과에서 제출한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활동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8월 국가수 현장 검증 결과로 잦은 용도 변경과 건물 내부 노후화가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는 자료를 확인해 봐야 하는 사항으로 국가수 결과 보고서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사업 시행 이후 구역 내 건물이 붕괴되었으므로 붕괴 사고 후 실시한 구역 내 건물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 결과에 의해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및 조합원들의 안전에 대한 방안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 중순경부터 용산역 전면 1-1구역 구 용사의 집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착공 신고 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실시 및 각종 계측기 설치 등 보강 조치를 취하라는 구청의 요청에 사업자가 이행했는지 여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는 개발 사업이 특히 많이 진행되는 구입니다. 앞으로도 또다시 건축 공사장 관련 사고로 인해 용산구민은 물론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안전 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문화 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용산구민 서비스 개선 방안. 현재 용산구에는 7대의 문화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용이 많은 편이며 각 지역별로 노선을 정해 배차 시간대에 맞춰 운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보건소, 구청 및 구 관련 시설들을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구청 업무와 민원인들을 연결해주는 우리 구 주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이기도 합니다. 셔틀버스 구입 현황을 살펴보니 2011년 구입 차량이 3대, 2012년 구입 차량 2대, 작년 연말에 새로 2대를 구입하여 차량은 총 7대입니다. 최근에 구매한 2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들은 노후되어 운행 중 차량 엔진이나 히터 소리도 시끄럽고 더욱이 승차감은 매우 안 좋습니다. 차량도 매우 비좁아 본 의원이 느끼기에 주민을 태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신다기보다는 사람들을 실어 나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용구민 중에는 일부 기사님들에 대한 친절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 운행 차량을 탔던 한 주민은 노선 단축을 못해 빨리 마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사님께서 짜증을 내셨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웬일입니까? 정해진 배차 시간대로 운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마지막에 탄 손님 때문에 종점인 구청까지 가야 한다고 불평하다니요. 차량은 주민들께서 내신 세금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일자리 또한 그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경무에 시달리는 많은 기사님들까지 책망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 행정은 오로지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는 기본에 충실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산구민들은 당연히 이용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기사님들에 대한 친절 교육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운행일지 작성은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담당과에서는 주민들을 위해 보다 더 나은 행정이 되도록 세심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작년 차량 정비 현황을 보니 많은 비용이 수리비로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거액의 수리 비용도 문제이지만 차량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가끔 버스를 타고 귀가하는데 구청 앞에서 주민들이 타고 계신 상태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좌석을 교체하는지 드러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용산구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운행하는 차량인데 주민들께서 안락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노후된 차량을 바꿔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들은 타지 않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용산구민의 한 사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을 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5. 용산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 및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수탁법인 선정 관련 질문. 용산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 및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휴먼 시큐리티 인터내셔널이라는 기관에서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법인은 용산구의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응모한 3개 업체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되었고 작년 1월부터 우리 구의 위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수탁법인인 휴먼 시큐리티 인터내셔널에 대한 서울시의 특별지도 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되어 용산구는 서울시로부터 행정처분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해당 업체인 휴먼 시큐리티 인터내셔널은 노인 및 노숙인 분야의 복지시설 설치, 운영 및 위탁 운영 사업을 하는 곳으로 그동안 도봉동 노인복지센터, 무스골 데이케어 센터, 도봉실버센터, 도봉실버 데이케어 센터 등 노인 및 노숙인을 대상으로 사업하였고 강서구의 마곡 하나 어린이집을 위탁한 경력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선정 심의 당시 업체 제안서에 적힌 장애인 관련 연구 사업 자료를 담당과에 요청했으나 이행 연구 사업은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업체에서 우리 구 장애인 이용인들을 위해 어떻게 운영을 해왔을지 장애인들에게 피해는 없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위 수탁법인의 목적 외 사업 수행, 법인의 주사무소 허위 등록, 법인 설립 허가 조건 미이행, 이사회 회의 개최 통보 및 이사회 회의록 허위 기재 등의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2019년 5월 14일까지 목적의 사업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즉, 위 수탁법인이 용산구 구립장애인 보호작업장,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법령 위반 사항, 목적의 사업 수행이라는 것이며 서울시는 위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시고 대처하시는지요? 우리 용산구의 장애인 시설을 장애인 사업을 해본 경험도 없는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시킨 것이 과연 맞는지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